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방콕입니다. 오늘은 태국 음식을 좀 먹을 건데, 태국에 오면은 항상 사람들이 먹는 게 팟타이, 푸파퐁커리, 볶음밥, 뭐 대표적으로 이 정도 먹고, 가끔 이제 다른 거 먹는 분들은 이제 쏨땀도 먹고 란나도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태국에 맛있는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먹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안 먹어보신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음식을 좀 먹으러 다니려고 합니다. 아마 근데 대부분 오셔서 비슷한 거 드셨을 거예요. 그린커리, 팟타이, 쏨땀, 핫카오, 파카파오모사, 란나, 모닝글로리, 푸파퐁커리, 요 정도 아마 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말고 현지인들이 좀 더 많이 먹는, 그리고 현지인들이 특별한 날에 먹는 그런 음식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 아이고, 급하게 나온다고 지갑을 안 챙겨갖고 나왔네. 제가 먹을 음식이 그렇다고 엄청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태국을 자주 오신 분이나 태국에 살고 계신 교민분들이나 태국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알 수도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리고 요즘 태국 음식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돈 쓰네. 멀리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았는데 바로 앞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팔아요. 하긴 이렇게 길거리에서 바로 먹는 게 나한테 어울리기는 하지. 아, 여기 있네요. 제가 먹으려고 했던 거. 진짜 현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메뉴 이름은 카이팔로예요. 카이팔로. 일단 하나 주문해야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먹으면은 진짜 엄청 비싼데, 여기 보면은 하나만 고르면은 30바트고 반찬을 2개 고르면은 35바트를 받고 있어요. 맞나? 맞겠지? 아닐 수가 없어. 내 여행을 다닌 감으로서는 그래. 타올라이카? 35자. 이렇게 지금 받았는데 35바시네. 와, 엄청 싸다. 역시 길거리 음식. 이거를 카이팔로라고 하는데, 카이가 달걀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면은 카이팔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팔로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딱 보니까 두부도 같이 있어. 카이팔로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주시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5바트 추가하니까 닭고기까지 같이 들어왔어. 카이팔로. 이렇게 길거리 음식으로도 엄청 많이 파는 것 중 하나예요. 꼭 레스토랑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로컬 식당 같은 거 있죠. 그런 데 가면은 웬만한 데는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팔로가 이 소스를 뜻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팔로를 물어보니까 태국 친구가 2개를 얘기해 줬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꼰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노인을 약간 깎아내리는 그런 슬랭이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는 이 소스 이름. 소스 이름을 팔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냥 딱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여기 장조림 있죠. 거의 장조림 맛이 많이 나서 여기에다가 쏨땀 딱 같이 먹잖아요. 끝이야. 이게 35바, 한 1,450원 이 정도인데 맛은 진짜 한 4,000원 줘도 안 아까울 맛? 물론 제 입장에선 아깝겠지만 휴가자분들한테는, 근데 휴가 와서 누가 이런 걸 먹겠어? 돈 쓰러 휴가 왔는데 누가 이런 걸 먹나? 또 레스토랑에서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고기가 좀 많아. 고기도 많고 계란도 많아요. 왜 휴가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외국 음식 계속 먹었는데 한식 땡길 때, 그럴 때 그냥 이거 먹으면 돼요. 여기까지 놀러와가지고 한국이랑 비슷한 맛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한 2-3일 정도 외국 음식만 먹으면 질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때 한인 식당을 가면 되겠구나. 나 같은 놈이나 이런 거. 정정합니다. 휴가 오신 분들 말고 여행 다니시는 분들한테 35바트밖에 안 하잖아요. 식당에서 주는 이런 물 있죠. 이런 거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잘못하면 배탈 난다고 하거든요. 먹다 보면 수돗물 맛도 약간 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거 먹고서 배탈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몇 달 전에 동남아 돌면서 면역이 됐나? 나는 집 앞에 있는 줄 모르고 저기 시장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 절약하고 좋은데? 일단 배가 조금 꺼지길 기다리면서 쉬어야겠다. 이제 다시 나가야겠어요. 걸어서 한 37분, 35분 나오는데 차마 택시는 못하겠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35분 동안 제가 떠들면서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궁시렁거리는 건 좀 잘하는데, 안 그래도 댓글에 가끔씩 궁시렁 거린다고 말이 좀 나와가지고 잠깐 궁시렁거리는 거를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궁시렁거리는 줄 몰랐네. 잠깐 스탑. 선글라스를 안 갖고 나왔네. 큰일 났네. 이런 날 선글라스를 안 갖고 나와.
태국이 조금 심각해요. 국적기라고 하죠. 타이항공이 지금 파산 신청을 했대요. 나라에서 지금 국적기니까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이렇게 국적기가 파산이 되는 게 전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하긴 근데 몇 년 전부터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긴 들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힘들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리고 지금 태국이 이제 쇼핑몰 같은 거 다 열었거든요. 조건이 있어. 어디 쇼핑몰이나 어떤 매장을 들어가잖아요. 핸드폰 QR코드로 찍고 들어가야 돼. 체크인을 하고 쇼핑몰 안에 다른 매장을 들어갈 때도 찍고 들어가야 돼. 그거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입구 들어갈 때 안 찍었다 못 들어가요. 매장에 들어갈 때도 안 찍었다 못 들어가요. 앞에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 그리고 나올 때도 체크아웃을 다 찍어야 돼요. 우리나라 동선 추적이랑 약간 비슷한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메로나에 걸렸다, 그 작았던 매장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추적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QR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걸 찍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체크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올 때는 나오는 쪽에 체크아웃 QR코드가 있어요. 맨 처음 실행된 날에는 외국인들은 조금 약간 들여보내주고 이랬는데 다음 날부터는 짤없더라고. 무조건 다 찍으래. 그냥 빨리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편집하면 10초 안에 나와. 나는 40분을 걷겠지만.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35분 걸었네요. 근데 역시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여기도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놨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카우체가 이 식당 대표 메뉴예요. 카우체 하나를 먹으려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 카우체 같은 경우에는 전통 음식이래요. 백종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인용을 하자면 옛날에 왕실에서 이제 자식이 생기길 원하면서 정성으로 쌀을 씻고 자스민 꽃을 띄운 다음에 자스민 잎을 띄운 거죠. 이제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올렸더니 자식이 생겼대요. 그래서 왕족에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올릴 때 카우체를 만들어서 기도를 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카우체를 달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카우체는 되게 단순한 뜻이더라고요. 카우가 밥이고, 그러니까 쌀이었나? 체가 말아먹다, 쌀을 불리다, 물에 불리다 이런 뜻이래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자스민 잎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얼음까지 넣어서 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단짠거리는 음식들을 같이 곁들여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송크란 시즌, 그러니까 태국 여름 시즌에만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더워지는 3월 중순 말 이 정도 때부터 한 4월 정도, 5월에는 타는 데를 찾기가 좀 힘들다고는 하는데 교민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래도 계속 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 300바트예요. 그러니까 한 12,000원 정도. 원래 만들 때 쌀을 7번을 씻는데요. 그리고 이 반찬 같은 거 만들 때도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시장 같은 데에서 하는 거는 한 7, 80바? 에서 100바?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레스토랑 오면은 비싸긴 비싸. 일단 이 근처에 시장도 없고요. 시장 가도 이게 지금 있을지가 미지수라 찾고 찾다가 전화해보니까 여기선 판다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로 왔어요. 이렇게 얼음까지 같이 나옵니다. 별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반 물 마른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단 쌀 식감도 엄청 다르고요. 일단 이 물 향이 완전 달라요. 되게 은은한 자스민 차 같은? 밥이 좀 상큼해. 아, 상큼해? 여기에 반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돼지고기로 만든 포? 그리고 이게 약간 무를 절여놓은 이렇게 뭐 여러가지 반찬이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다 알아보긴 힘들어요. 확실히 아는 건 이 고추 안에 돼지고기 같은 게 있어. 먹는 방법은 이거를 한 입 먹고 요거를 한 입 또 떠먹는 거죠. 이게 무 절여놓은 거 한 입 먹고 식감도 재밌고 맛도 재밌어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는 있기는 한데 밥에서 꽃향 나는 거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옛날에 먹었다가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또 먹어보러 온 거예요. 먹자마자 오징어 새우 이런 맛 확 나. 오징어 새우가 맛이 다르네.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난 커서 그랬어. 귀찮을 때 밥에다 물 만 다음에 뭐 오징어 젓갈 하나 올리고 더덕무침 하나 올리고 딱 그 느낌이야. 전체적으로 단맛이 있는 게 있고 짠맛이 있는 게 있네. 근데 둘 다 잘 어울려. 이건 뭐지? 모양이 이상한데? 샬롯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원래 태국 사람들이 음식을 차게 안 먹는데요. 근데 유일한 찬 음식이래 이게. 개맛있다 이거. 와.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참 바라면서 조금 민망해. 손님이 있어야 덜 민망한데. 이거 약간 드래곤볼 초사이언몰인데?
아주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비싸긴 비싸다. 300바. 안에서 먹는데 부담스러워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아니 직원이 6명이 있는데 손님이 나밖에 없어. 근데 직원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 와 씨, 물에다 밥 말아 먹으면서 체할 뻔했네. 와, 태국 전통 음식이기도 하고 조금 특이하잖아요. 쌀을 7번을 씻어서 자스민으로 우린 물에다가 얼음을 또 띄워서 그거로 말아가지고 짜고 단 반찬들이랑 같이 한 입씩 먹는 거. 어떻게 보면 또 태국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 쉽게 접하는 그런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개도 좀 할 겸 먹어봤습니다. 혹시 이걸 보신 분들이 찾아가지고 비싼 돈 주고 막 찾아 먹을 그런 음식은 아니고,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래도 한 100바트? 이 정도면은 먹을 수 있는 곳도 많으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보였어, 근데 가격이 좀 괜찮아, 그럼 한번 드셔보시고, 어차피 시기가 안 맞으면 파는 곳도 많지 않고, 그리고 팔아도 너무 비싸니까 이런 음식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그런 약간 꽃잎향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차도 꽃잎향 나면 되게 좋아하고요.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병 하나 있고 이제 차 따라 먹을 수 있잖아.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송크란이 맨 처음에 축제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태국의 설날이더라고요. 막 송크란 때 보면은 막 물총 쏘고 막 물대포란다, 물풍선 던지고 막 맞고 죽어라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약간 물축제인 줄 알았어. 물축제. 그나저나 큰일 났네. 하루에 3끼를 먹어본 적이 여행 다니면서는 없던 것 같았는데 오늘 3끼나 먹어야 되네. 아직 한 발 남았다. 나머지 한 발 쏘러 왔습니다. 톰카카이 능 아이너이 톰카카이. 오케이. 지금 제가 먹으러 온 건 똥까까이. 똥카까이인데 똥이 끓이다, 까가 카라고 하는데 갈랑가라고 동남아 향신료 있어요. 까이가 다.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똥까까이가 있고 똥까무가 있네요. 무 같은 경우에는 돼지예요. 대부분 까이로 먹는다 그래가지고 까이로 시켰습니다. 베이스가 코코넛이에요. 코코넛 밀크 스비라고도 많이 해요. 사디카. 사실 제가 코코넛 밀크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코코넛 밀크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던 게, 제가 동남아 오면은 자주 먹는 커리 중에 페낭커리라고 있어요. 근데 페낭커리를 만들 때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거든요. 그거 먹고 나서부터는 코코넛 밀크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맛있어. 되게 매운 거에 코코넛 밀크가 딱 들어가니까 와, 완전 맛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똥까까이고요. 닭고기가 들어있고 색깔이 하얗죠. 똠양꿍처럼 레몬그라스 향이 확 올라오고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고수 못 드시는 분들은 고수 빼달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하지만 고수를 잘 먹는 고수기 때문에. 좋아, 아주 좋아요. 갈랑가라는 그 향신료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생강 같은 거거든요. 그 생강 같은 맛이랑 레몬그라스가 신맛이 싹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깊게 올라오진 않고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가지고 되게 달짝지근하게 올라와요. 근데 여기에 커리를 풀어도 확실히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갈랑가입니다. 버섯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씹으면은 아우, 입안이 막 살균되는 느낌 날 거야. 혹시 국물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밥 말아 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밥까지 먹기에는 조금 힘들고 국물이랑 건더기만 좀 건져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어. 똠양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대구탕 같은 거 먹을 때 빨간 대구탕이 있고 지리탕이 있잖아요. 그냥 이건 지리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닭고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근데 닭 냄새는 닭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닭고기 들어가는 게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이스 초이스였어요. 자화자찬. 야, 이거 신선한 고수 딱 씹으면서 같이 먹으니까 완전 너무 맛있는데? 양송이 버섯도 잘라서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이거 여기서 50바트밖에 안 해요. 2,000원. 닭고기도 왜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이거 100% 장담하는데 해장용이다. 근데 이렇게 향신료 팍 들어간 약간 신맛, 단맛, 짠맛 다 올라오는 음식을 딱 먹으면 약간 동남아 온 느낌이 확 나요. 진짜 너무 좋아. 와, 잘 먹었다. 근데 약간 진짜 매콤해서 그런지 땀이 한 번에 확 열리네. 원래 외국 음식 같은 경우에 이제 향신료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향신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강한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처럼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성이신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걸요. 다음에 술 왕창 먹은 다음날 이거 시켜 먹어야겠다.
오늘 총 3개를 먹어봤어요. 아침에는 타이팔로를 먹었고, 점심에는 카우체를 먹으러 가고, 저녁으로 똠까까이를 먹어봤습니다. 태국을 처음 놀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태국을 또 자주 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메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대표적으로 알려진 메뉴 말고 다른 메뉴 한 3가지를 좀 먹어봤습니다. 맨 처음 아침에 먹었던 까이팔로나 아니면 저녁에 먹었던 똠까까이 같은 경우에는 좀 싸요. 그러니까 로컬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김밥 천국에서 먹는 거랑 괜찮은 데서 먹는 거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똠까까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좀 괜찮은 레스토랑 가서 먹으면은 170바? 200바? 200바 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으로 먹었던 이제 카이팔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이 조금 다르죠. 비싼 만큼 고기라든가 계란 양 같은 것도 조금 많고요. 점심에 먹었던 카우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300바트나 주고 먹었잖아요. 헛걸음을 할 바에야 확실히 파는 데를 가서 찍어서 보여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뭐 아깝지 않아요. 물론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숙박비하고 식비로만 하루에 14,000원을 넘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굉장히 과지출한 거죠. 뭐 어때요?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지. 덕분에 3끼 먹었어요. 3끼를 먹었는데 와 이제는 3끼를 못 먹겠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1끼 내지 2끼 먹는 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3끼를 먹으면은 이게 막 부대끼네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행 자체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동하면서 찍거나 새로운 도시들을 가니까 새로운 곳들을 가니까 GoPro만 들고 나가도 뭔가를 찍을 수 있는 장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제가 정말 머리를 굴려서 어떤 걸 찍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한 다음에 또 움직이면서 찍게 되니까 부담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었고 저 자신한테도 약속을 했던 게 일주일에 2개 정도는 올리자 이거였는데 끄라비에서 정말 하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일주일에 2개를 못 올린 적도 있어요. 방콕에 와서는 좀 더 부지런히 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괜찮은 컨텐츠로 구독자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뭐 사실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저한테는 어찌됐든 한 분 한 분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좋은 댓글이 하나씩 달릴 때마다 엄청 힘이 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그냥 그만하고 편하게 여행 다닐까 이 생각을 했다가도 그런 댓글 하나 때문에 제가 엄청난 힘이 돼서 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하지? 갑자기 감사함에 취해가지고 감성이 터져버렸네? 저 터질라고. 제가 맨 처음에 여행을 시작할 때 마음 먹었던 게 있어요. 절대 주객전도 당하지 말자. 여행이 먼저지 영상 업로드하는 거에 쫓겨가지고 내 여행을 망치지 말자. 이거를 스스로한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행이 안 되잖아요. 여행이 안 되면 업로드라도 해야 돼. 업로드도 안 하고 여행도 안 하면 쓰레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잠깐 쉬는 동안에 기충전해서 다음에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화려하고 보람차고 낭만적이고 창의적이고 글로벌하고 스펙타클하고 판타스틱하고 괜찮은 영상으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태국에 놀러 오시게 된다면 제가 소개드렸던 음식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